이 정신과. 응급 상황은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퀸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망상에 빠진 여성을 진정시키려던 순간 맞은편 창문에서 쌍강령의 반짝임을 봤다. 이웃 아파트에서 발견한 것은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그날 밤 누가 진짜 누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신 후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몇 시에 보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유튜브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 이름은 켄 메릭이고 여기 시애틀에서 9년 동안 응급구조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파트너 에이브리와 저는 주간 근무를 하며 주로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심장마비, 과다복용, 교통사고, 가정문제 등등. 우리가 보지 않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있었던 한 통화는 제가 거의 매일 생각하는 통화입니다. 그건 정신과 응급 상황이었고 원래는 일상적인 상황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은 이 직업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월의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에이브리와 저는 점심을 막 끝내고 있었을 때 무정의로 호출이 왔습니다. 유닛 15, 우선 호출이 있습니다. 34세 여성, 정신과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가 조중 에피소드를 겪고 있으며 자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48211 파인스트리트, 아파트 추로 B입니다. 파인스트리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캐피톨 힐 지역에 있었습니다. 젊은 전문가들이 많고 일부 예술가들도 있으며 대체로 낮에는 안전한 동네입니다. 정신과 호출은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당 2-3건 정도 처리했을 것입니다. 또 정신과 문제군. 에이브리가 엔진을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 3번째야. 운전은 약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개조된 빅토리안 스타일의 집으로 아파트로 나뉘어 있었고 노란색 외벽에 흰색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신과 응급 상황에서의 표준 절차입니다. 메이슨 트라스 경관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건의 호출에서 그와 함께 일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장비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퀸입니다. 34세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에스크리밍과 방잉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집주인이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지 약 2주가 되었습니다. 협조적입니까? 에이브리가 물었습니다.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잠가놓고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집증 행동입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고 TLB 아파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엉망이 든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가구가 뒤집혀 있었고 책과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두꺼운 담요나 수건이 모든 창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퀸, 안녕하세요. 메이슨 트라스 경관이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욕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나를 혼자 두세요.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에이브리는 눈을 굴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퀸, 내 이름은 켄이야. 나는 응급구조사야. 우리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나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아니, 나와 나오면 그들이 날 볼 거야. 창문이야. 나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창문이 두꺼운 담요로 덮여 있었고 벽에 덕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명이 어두웠고 공기 순환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된 지 약 3시간 되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침 11시경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리는 욕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켄, 에이브리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대기 중인 호출이 3건 더 있고 계속 감시에 대해 뇌를 굴리게 내버려 두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분명히 조중과 편집증을 겪고 있어. 우리가 더 빨리 그녀를 진정시키고 병원으로 보내는 게 모든 이에게 더 좋을 거야. 몇 분간 설득한 후 우리는 드디어 욕실 문이 잠금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퀸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심각한 조중 에피소드 중임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계속해서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입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자야?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사람이 없다고 확신해? 우리 3명뿐이야, 퀸. 경찰관, 내 파트너 에이브리, 그리고 나.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덮인 창문을 계속 긴장되게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한 게 언제야? 에이브리가 물으며 이미 운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전, 아마 3주 전일 수도 있어. 그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어. 누가 너를 추적하고 있었어? 길 건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 창문을 바라보는 카메라가 있어. 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나를 지켜봐. 에이브리는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것 같지? 라는 눈빛으로 나에게 올려다보며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 건너 아파트의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파인 스트리트를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가 보였고 약 50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퀸의 아파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그건 단지 일반적인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퀸, 우리는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가 당신을 평가하고 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병원은 안 돼. 그들도 그것의 일부야.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거야. 켄, 우리는 움직여야 해. 에이브리는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야. 아직 몇 분만 더 줘.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나는 퀸에게 물으며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1달 전쯤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사람, 망원경을 든 남자였어요. 그런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교대 근무를 해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는 덮인 창문 중 하나로 나를 이끌고 담요의 한 모퉁이를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3층에 있는 저 창문을 봐. 흰색 커튼이 있는 창문. 낮에는 거기서 위치를 잡고 있어요. 나는 그녀가 가리킨 건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아파트 건물이었고 여러 창문에 다양한 커튼과 블라인드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창문은 내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퀸, 지금 그 창문에서 누구도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은 잘 숨는 거야. 하지만 항상 있어, 항상. 거기에. 에이브리는 그녀의 평가를 마치고 내가 창문에서 떨어지도록 손짓했습니다. 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생체 신호는 조금 상승했지만 안정적이야. 우리는 이제 그녀를 동의 없이 이송해야 해.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퀸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귓속말처럼 낮아졌습니다. 그걸 봤어? 그녀는 다시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햇빛이 유리나 렌즈에 반사되어 비치는 것을 잠깐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보았어? 내가 물었습니다. 망원경. 그가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어. 나는 창문을 더 자세히 응시했습니다. 오후 태양의 각도가 지나치게 반사되어 건너편 창문이 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내가 본 것이 단순히 반사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지만 다시 보니 확실히 빛의 반짝임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창문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도 보였습니다. 에이브리,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 켄, 나는 그녀의 망상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에이브리가 서류를 쓰며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를 이송해야 해. 그냥 잠깐만 봐. 에이브리는 한숨을 쉬고 마지못해 내 곁에 왔습니다. 나는 3층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창문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니? 에이브리는 건너편을 보다가 2초 정도 지나서 햇빛 반사로 보이는 창문이 보여. 우리 환자에게 집중해도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창문 속 실루엣이 약간 움직였고 빛깔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뭔가 쥐고 있었어. 퀸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잖아. 켄, 에이브리가 내 옆으로 와서 말했다. 당신이 점점 그녀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있어. 이건 바로 편집증 환자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망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해. 하지만 나는 뭔가를 봤어. 당신은 창문에 반사된 햇빛을 보았어. 그것이 다야. 나는 확신이 없었지만 에이브리는 이미 메이슨 트라스를 불러서 경관님, 우리는 그녀를 강제 이송해야 합니다. 그녀는 치료를 거부하고 자해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나는 말했다. 먼저 뭔가를 해보게 해줘. 나는 다시 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쯤 시작되었다고 했지. 누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어?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아침 3시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거실 창문을 지나칠 때 빨간빛이 내 아파트를 향해 비춰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마치 레이저 포인터 같은데 바로 저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레이저 포인터? 내 벽과 천장에서 움직였어요. 창문 밖을 보니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손전등이나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에이브리는 눈에 띄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켄, 당신은 그녀의 편집증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어. 이것은 심리학 배격일이야. 망상을 정당화하지 마. 경찰에 레이저 포인터에 대해 신고했어? 내가 에이브리를 무시하며 물었습니다. 신고했지만 누군가 정말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게 꽤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웃을 지켜보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그 행위를 잡지 않는 한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 에이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관 메이슨 트라스요. 우리는 강제 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는 분명히 망상에 빠져 있고 내 파트너가 너무 몰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리, 5분만 더 줘. 나는 말했다. 안 돼, 켄. 이건 바로 응급구조사가 수사관으로 변신할 때의 문제야. 메이슨 트라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무정의가 다른 호출에 대답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응답하는 동안 나는 내 위에 있는 내용이 가슴을 뒤틀었습니다. 귀는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고 그늘진 창문을 바라보며 순수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가 돌아왔고 화가 나 있어. 나는 준쿠지를 보았고 이번에는 유리 너머로 움직이는 실루엣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언쟁을 하거나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난 듯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이걸 봐. 이제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
에이브리는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아파트 건물밖에 보이지 않아. 그게 다야.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동안 실루엣이 갑자기 창문에서 사라졌고 나는 아파트 외벽을 가로지르는 손전등의 빛을 보았습니다. 퀸, 이 사람이 전에 신호를 위해 빛을 사용한 적이 있니? 밤마다 항상 그렇게 해요. 내 창문에 불빛을 쏘아서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이제 나는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퀸이 조종 에피소드를 앓고 있다 해도 그녀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 일부는 점점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메이슨 트라스, 저 사람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왜? 나는 퀸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진을 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의 표정이 훨씬 진중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정신과 응급 상황이 아니라 스토킹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 해도 그녀는 명백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녀가 맞았습니다. 퀸의 증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인에 관계없이요. 퀸, 우리는 이제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경찰이 로난 벨라미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퀸을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메이슨 트라스는 또 다른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니스 실비, 우리는 3B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리면서 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아. 그 발언은 내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퀸, 이 남자가 당신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어. 마치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을 때 메이슨 트라스의 무전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닛 실비, 이걸 보세요. 아파트는 감시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원경, 녹음 장비가 보이고 타겟과 이웃 여성의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속이 비틀려졌습니다. 퀸은 절대로 편집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스토킹 작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난 벨라미의 주장에 대해 에이브리는 완전히 과감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건 실제로 상당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켜보고 있네요. 내가 말했다니까. 퀸이 답했지만 그녀는 증명감을 느끼기보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화가 날 거야. 내가 그녀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려고 하자마자 아파트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우리는 덮인 창문을 통해 필터링된 희미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 전기를 조작할 수 있어. 퀸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어. 그건 불가능해.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는 이미 무정의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체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쿵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어. 퀸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는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오고 있어. 쿵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달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차분히 있으세요. 메이슨 트라스가 말하며 문 근처에 방어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즉시 이송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에이브리와 내가 퀸을 문 쪽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갑자기 쿵쾅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괜찮니? 나는 길 건너 이웃이야.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그 목소리는 우호적이고
심지어 걱정하는 듯하게 들렸지만 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떨리며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를 들이지 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를 들이지 마. 메이슨 트라스가 대문을 통해 불렀습니다. 아저씨, 경찰입니다. 우리는 복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밝혀주세요. 아, 경찰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 건너 산비 아파트의 로난 벨라미입니다. 나는 몇 주째 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와 나는 교차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려서 걱정하는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의 공포는 진실해 보였고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벨라미 씨, 우리는 당신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나는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가 복도로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인지 확실하니? 그는 정상적으로 가장하는데 능숙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 그 집에 있을 때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경찰이 그의 문을 두드린 동안 저는 객실을 훔쳐봐야 했어요. 그의 아파트? 정상적이지 않아요. 벽에 제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에이브리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니? 에이브리가 물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편집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이슨 트라스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전력 부족은 단지 이 아파트에 국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하의 차단 스위치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난 벨라미가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가 퀸에게 괴롭히는 방법이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관님, 이 로난 벨라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퀸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의 표정이 훨씬 엄중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토킹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정신과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 해도 그녀는 분명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퀸의 증상은 실제로 있었으며 원인이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했습니다. 퀸, 우리는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경찰이 로난 벨라미를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퀸을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메이슨 트라스는 또 다른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닛 젤비, 우리는 산비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리면서 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아. 그 발언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퀸, 이 남자가 당신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어. 마치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을 때 메이슨 트라스의 무정의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유닛 아입7이 이걸 보시오. 아파트는 마치 감시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원경 및 녹음 장비가 발견되었으며 타겟과 근처에 다른 여성에 대한 수백 장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내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퀸은 전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스토킹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이상하게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리는 퀸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실제로 꽤 심각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퀸이 대답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공포에 휩싸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알아요. 그는 화가 날 거예요. 내가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아파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덮인 창문을 통해 필터링된 희미한 빛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의 전기를 제어할 수 있어. 퀸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어. 그건 불가능해.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는 이미 무정의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체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쿵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어. 퀸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는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오고 있어. 쿵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달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차분히 있으세요. 메이슨 트라스가 말하며 문 근처에 방어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즉시 이송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에이브리와 내가 퀸을 문 쪽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갑자기 쿵쾅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괜찮니? 나는 길 건너 이웃이야.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그 목소리는 우호적이고 심지어 걱정하는 듯하게 들렸지만 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떨리며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를 들이지 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를 들이지 마. 메이슨 트라스가 대문을 통해 불렀습니다. 아저씨, 경찰입니다. 우리는 복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밝혀주세요. 아, 경찰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 건너 산비 아파트의 로난 벨라미입니다. 나는 몇 주째 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와 나는 교차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려서 걱정하는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의 공포는 진실해 보였고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벨라미 씨, 우리는 당신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려 주세요. 물론이죠. 나는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가 복도로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는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남자라고 확신하니? 그는 정상적으로 가장하는데 능숙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 그 집에 있을 때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경찰이 그의 문을 두드린 동안 제가 엿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파트. 정상적이지 않아요. 벽에 제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에이브리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니? 에이브리가 물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편집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이슨 트라스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전력 부족은 단지 이 아파트에 국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하에 차단 스위치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난 벨라미가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가 퀸에게 괴롭히는 방법이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관님, 이 로난 벨라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퀸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진을 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의 표정이 훨씬 진중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토킹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정신과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 해도 그녀는 분명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퀸의 증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인이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요. 퀸, 우리는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경찰이 로난 벨라미를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퀸을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메이슨 트라스는 또 다른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닛 셸리비, 우리는 3B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리면서 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아. 그 발언은 내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퀸, 이 남자가 당신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어. 마치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를 체크하며 메모전은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닛 12, 이걸 보시오. 아파트는 마치 감시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원경과 녹음 장비가 발견되었으며 타겟과 근처에 다른 여성에 대한 수백 장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내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퀸은 전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스토킹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이상하게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리는 퀸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실제로 꽤 심각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말했다니까. 퀸이 대답했지만 그녀는 증명감을 느끼기보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화가 날 거야. 내가 그녀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아파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덮인 창문을 통해 필터링된 희미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의 전기를 제어할 수 있어. 퀸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어. 그건 불가능해.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메이슨 트라스는 이미 무정의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체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쿵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어. 퀸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는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오고 있어. 쿵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달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차분히 있으세요. 메이슨 트라스가 말하며 문 근처에 방어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즉시 이송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에이브리와 내가 퀸을 문 쪽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갑자기 쿵쾅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괜찮니? 나는 길 건너 이웃이야.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그 목소리는 우호적이고 심지어 걱정하는 듯하게 들렸지만 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떨리며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를 들이지 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를 들이지 마. 메이슨 트라스가 대문을 통해 불렀습니다. 아저씨, 경찰입니다. 우리는 복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밝혀주세요. 아, 경찰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 건너 3B 아파트의 로난 벨라미입니다. 나는 몇 주째 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와 나는 교차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려서 걱정하는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의 공포는 진실해 보였고 지셰르피오스,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벨라미 씨, 우리는 당신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죠. 나는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의 발소리가 복도로 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퀸,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는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인지 확실하니? 그는 정상적으로 가장하는데 능숙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 그 집에 있을 때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경찰이 그의 문을 두드린 동안 제가 엿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파트 정상적이지 않아요. 벽에 제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에이브리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니? 에이브리가 물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편집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이슨 트러스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전력 부족은 단지 이 아파트에 국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하의 차단 스위치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난 벨라미가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가 퀸에게 괴롭히는 방법이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관님, 이 로난 벨라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퀸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진을 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트러스의 표정이 훨씬 진중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토킹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정신과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 해도 그녀는 분명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퀸의 증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인이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요. 퀸, 우리는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경찰이 로난 벨라미를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퀸을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메이슨 트러스는 또 다른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닛 2B, 우리는 3B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리면서 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아. 그 발언은 내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퀸, 이 남자가 당신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어. 마치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를 체크하며 내무전은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닛 트리비, 이걸 보시오. 아파트는 마치 감시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원경 및 녹음 장비가 발견되었으며 타겟과 근처에 다른 여성에 대한 수백 장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내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퀸은 전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스토킹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이상하게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리는 퀸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실제로 꽤 심각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말했다니까. 퀸이 대답했지만 그녀는 증명감을 느끼기보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화가 날 거야. 내가 그녀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아파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덮인 창문을 통해 필터링된 희미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의 전기를 제어할 수 있어. 퀸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어. 그건 불가능해.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메이슨 트러스는 이미 무정의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건물의 전기 시스템을 체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쿵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어 퀸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오는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오고 있어. 쿵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달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차분히 있으세요. 메이슨 트러스가 말하며 문 근처에 방어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에이브리, 즉시 이송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에이브리와 내가 퀸을 문 쪽으로 도와주고 있을 때 갑자기 쿵쾅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괜찮니? 나는 길 건너 이웃이야.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그 목소리는 우호적이고 심지어 걱정하는 듯하게 들렸지만 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떨리며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를 들이지 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를 들이지 마. 메이슨 트러스가 대문을 통해 불렀습니다. 아저씨, 경찰입니다. 우리는 복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밝혀주세요. 아, 경찰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길 건너 샌비 아파트의 로난 벨라미입니다. 나는 몇 주째 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와 나는 교차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려서 걱정하는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퀸의 공포는 진실해 보였고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 됐습니다. 벨라미 씨, 우리는 당신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나는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가 복도로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퀸,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는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인지 확실하니? 그는 정상적으로 가장하는데 능숙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이 그 집에 있을 때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경찰이 그의 문을 두드린 동안 제가 엿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파트? 정상적이지 않아요. 벽에 제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에이브리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니? 에이브리가 물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편집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이슨 트러스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전력 부족은 단지 이 아파트에 국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하에 차단 스위치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로난 벨라미가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가 퀸에게 괴롭히는 방법이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관님, 이 로난 벨라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퀸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진을 보았다고 언급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이슨 트러스의 표정이 훨씬 진중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토킹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정신과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다 해도 그녀는 분명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퀸의 증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인이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요. 퀸, 우리는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겠지만 경찰이 로난 벨라미를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퀸을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메이슨 트러스는 또 다른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닛 질비, 우리는 산비 아파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기다리면서 퀸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라올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아. 그 발언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퀸, 이 남자가 당신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어. 마치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브리는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있을 때 메이슨 트라스의 무정이가 다시 울렸습니다. 유닛 슈리, 아파트는 감시센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원경, 녹음 장비가 보이며 타겟의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위장에서 다시 반응이 왔습니다. 퀸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토킹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이 로난 벨람이야. 나는 그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에이브리는 그녀의 생체 신호를 점검하면서 아직 퀸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병원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 메이슨 트라스의 신고가 왔습니다. 유닛 울비, 우리는 로난 벨라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감시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와 대화 후 우리는 겨우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퀸은 안전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후 우리는 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당분간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된 사건이었습니다.